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8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방금 전까지 아시아투데이에서 우리 최영재 국장과 함께 긴급 시사 진단 프로그램을 2시간 촬영을 하고 평상시보다 이게 좀 방송 준비가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좀 심각한 상황이고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삼성전자를 해체하려고 부단하게 노력해온 사람들이 있어요. 문재인,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 문재인, 그 다음에 사냥개로 한동훈을 앞세워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삼성전자를 해체해서 지금 현재 삼성의 첨단 기술과 시장을 중국 업체들, 궁극적으로 중국 공산당에게 넘기려고 획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중국에게 잡혀 먹히고 삼성이 갖고 있던 전 세계의 그 넓은 시장을 뺏긴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말이 되겠습니까? 자, 지금 제가 영어로 녹화할 것은 좀 이따 할 거예요. 오늘 먼저 한글 버전을 올리는데요. 이 편지는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에게 미국에 계신 분들이 뭐 편한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좋으실 대로 미국의 뉴 트럼프 제2기 행정부에게, 참모들에게도 전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해외 무역 관장하고 있는 상무부나 USTR 쪽에도 꼭 이거 알려주시고, 또 재무부에 있는 테러 금융정보국 The Office of Terrorism and Finan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이 곳에도 이 얘기를 좀 전달해 주십시오. 오늘 뭐 바삐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아는 분 아시겠지만은요, 제 소개를 잠깐 미국 친구로 해서 좀 하겠습니다. 저는 전직 요원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요원으로서 주로 북한 문제와 중국 문제를 탁상머리가 아닌, 책상에서가 아닌 현장에서 다루었던 비밀 정보 요원이었습니다. 즉 공작관이었습니다. 저는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에서 중어 중문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을 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에서 중국어 동시통역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이후에는 주로 국가안전기획부에 입사를 해서 중국과 아시아 지역 그리고 미주 지역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당시 문재인의 호위무사였던 한동훈은 삼성전자를 해체하여 삼성전자의 첨단 기술과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보유하고 있던 시장을 중국 업체들에게 넘기기 위한 공작을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검사 한동훈은 2017년부터 박근혜 대통령, 삼성 이재용 회장, 양승태 대법원장 등에게 수십 가지의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기소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검사 한동훈이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적용하였던 4가지 죄명은 법전에도 없는 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를 하고 징역 30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증거물로 제시되었던 태블릿 PC는 증거물로 조작이 되었던 것이고, 그러나 검찰에서는 이를 증거물로 채택을 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4년 9개월간 감옥에서 살다가 2021년 12월 24일 문재인 정권에서 석방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추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씌워진 뇌물 혐의를 비롯한 모든 죄목이 무혐의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증거물로 채택되었던 태블릿 PC가 모두 조작되었다는 사실들도 나중에 밝혀졌습니다만, 한동훈은 단 한마디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었어야죠. 그는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검사 한동훈은 양승태 대법원장 등에게도 47개의 혐의를 씌워 기소를 하였고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속하였습니다만 1심에서 47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들과 대법원 직원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등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완전히 마비되었고 북한과 중국의 간첩이었던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검찰과 재판부를 모두 장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1월 26일 1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적용되었던 47개 혐의가 모두 무죄로 나오자 한동훈은 자신들의 검찰에 보유하고 있는 검찰 인맥을 동원하여 또 항소를 하였고 2심 재판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사장 한동훈은 삼성 이재용 회장에게 각종 혐의를 씌워 2년 6개월 동안 구속을 시켰고 또한 19가지의 혐의를 씌워 기소를 하였습니다만 1심에서 19가지 혐의가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한동훈은 법무장관을 있던 시절인 2024년 2월에 검찰에 항소하였고 2024년 11월 25일에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이 한동훈에 의해서 지난 9년 동안 법정에 끌려다니느라 제대로 삼성전자를 경영하지 못하였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못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폭락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간첩이었던 에이전트라고 의심받는 문재인이 한동훈을 앞장세워서 삼성전자 해체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었던 미국인들은 커다란 투자 손실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문재인, 한동훈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지난 9년 동안 집요하게 법정에 끌고 다니면서 중국에 투자하도록 압박을 하였고 북한 공산 괴뢰 집단들에게도 대북 송금을 하라고 압박한 바 있었습니다. 만일 삼성전자가 망하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갖고 있었던 최첨단의 반도체 기술 그리고 각종 전자기술들은 모두 중국의 화웨이, 샤오미 등에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은 중국의 각종 미사일, 전투기, 함정, 전섬 등을 고도화, 현대화시키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또 삼성전자가 망하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었던 해외 시장을 모두 중국의 화웨이나 샤오미 등이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한동훈은 합법적으로 중국 기업들에게 첨단 기술과 함께 천문학적인 달러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여 삼성전자를 해체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사 한동훈이 문재인 정권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삼성회장,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누명을 씌워서 구속시킨 수법은 그대로 미국 민주당으로 전수가 됩니다. 미국 민주당으로 전수되어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했던 검찰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사법적으로 공격하고 괴롭히는데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년 동안 각종 누명을 쓰고 법정에 끌려다녔던 것을 박근혜 대통령, 양승태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대로 당하였습니다. 그들의 괴롭힘은, 그들의 악랄한 수법은 지금도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사용되었던 각종 부정선거 관련 수법은 미국 민주당으로 그대로 전수가 되었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의 부정선거와 금년도 2024년
미국의 대선 부정선거에서 고스란히 사용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졌던 부정선거의 특징이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 그대로 발생하였습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부정선거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한국에서 벌어졌던 각종 부정선거 사례를 조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사라져버린 한국 정부의 예산은 약 400조에서 500조 원가량 됩니다. 그 자금 중 상당 부분은 미국 민주당으로 몰래 이전이 되어 미국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치르는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를 압박하여 한국에서 벌어진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문재인을 보호하는 호위무사이기 때문에 문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로 수사에 착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국가기밀이 담긴 USB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있었던 주범이 바로 한동훈 법무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깨어진 시민들, 자각한 시민들, 각성한 한국인들은 이 한동훈을 중국의 협조자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그의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벌어졌던 여러 가지 행태를 보십시오. 대통령 윤석열도 선포할 당시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었어요. 뭐냐면 문재인에 대해서 체포한다거나 수사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했던 말들은 모두 진실인지 대단히 많은 국민들께서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의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조 바이든이고 또 문재인의 아바타가 아닌가 해서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까닭을 좀 설명드릴게요. 윤석열 정권은 중국산 해상풍력 장비 100조 원, 대략 900억 달러치를 2030년까지 수입하여 대한민국의 서해안 바다에 설치하면서 합법적으로 중국에게 자금 지원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의 정신과 문재인 정권의 사업 항목을 그대로 계승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와는 별도로 윤석열 정권은 이재용 삼성 회장을 구속시키고 삼성전자를 망하게 만들어 삼성전자의 첨단 기술과 해외 시장을 중국 업체들에게 합법적으로 넘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뉴탐사라고 하는 매체가 있습니다. 이 뉴탐사 매체가 보도한 뉴스에 따르면 한동훈의 매형인 박형상 씨가 반도체 장비업체 아이작 리서치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업체 아이작 리서치는 한동훈 검사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수사하던 시점인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협력 관계를 맺고 반도체 관련 기술 이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던 시점부터 계속 국회와 검찰에 불려다니면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한동훈, 송경호 검사가 삼성 이재용 회장을 수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동훈의 매형이 운영하는 반도체 장비업체 아이작 리서치사는 2018년 10월 16일 중국 광동성 심천시 힐튼 호텔에서 중국 현지 파트너의 원자층 방막 증착이라고 하는 초고급 기술 ALD, 풀어서 얘기하면 Atom Layer Deposition이라고 하는 장비의 국산화 프로젝트에 동참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아이작 리서치사는 중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만들고 한국에서 반도체 ALD 장비 관련 제품과 기술을 중국으로 반입하여 중국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율을 끌어올리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따라서 많은 한국인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첨단 반도체 기술이 한동훈 검사의 매형 박형상 씨가 운영하는 아이작 리서치사를 통해서 중국으로 유출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 한동훈은 지난 9년 동안 집요하게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법정에 끌고 다니면서 공격을 하였습니다. 당시 검사 한동훈은 현재 대한민국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를 맡고 있는 아주 안 어울리는 직책에 지금 있습니다. 한동훈의 처갓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의 처갓집 가족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특히 많습니다. 한동훈의 장인 진형구 씨는 대한민국에서 간첩지 없는 대검찰청 공안부장 검사로 재직하였으나 불미스러운 일로 퇴직을 했고 변호사 시절인 2002년 12월에 갑자기 중국 전문 주간지 차이나 라이프를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잡지는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과 유학생들을 위하여 경제, 사회, 문화 등 중국 사회 전반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잡지사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와 제휴를 맺고 인민일보의 소식을 받아서 한국어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한동훈의 처갓집이 중국 공산당과 2002년부터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명약관화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동훈은 국민의힘 대표가 되자마자 비서실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비서실장에 김형동 의원을 임명했는데 이 김형동의 장인이 중국 공산당의 주요한 간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형동은 국내 공산주의 세력들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들이 한국의 여러 언론 매체들에 의해서 보도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한동훈에게 비서실장 교체를 요구했습니다만 한동훈은 이를 철저하게 무시하였고 아직까지 비서실장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김형동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한국인들은 국민의힘 한동훈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이 오랜 시간 이전에 발탁하여 검찰에 심은 중국산 트로이 목마 혹은 중국 스파이, 중국 에스피오나지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갑자기 비상계엄을 실시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였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모두 국민의 힘에게 맡긴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당과 모든 당원들에게 맡긴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당대표인 한동훈이가 실질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의 꼭두가시로 자녀 임기를 보내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벌써 오늘 오전 한덕수 총리와 만났던 한동훈은 이미 대통령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한동훈이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중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봉쇄 전략에 교묘하게 구멍을 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문재인의 충실한 호위무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국내 언론에 밝혀서 국민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한동훈이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은 문재인 정권이 또 5년 더 추가로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해체가 되고 삼성전자의 첨단 기술과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었던 전 세계 시장은 중국 기업인 화웨이나 샤오미에 넘어가게 될 것이고 삼성전자의 첨단 반도체 기술과 전자기술이 중국산 미사일, 전투기, 함정, 잠수함 등에 탑재되어 미국 해군과 공군을 공격하게 될 것도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 이외에도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기술들이 교묘하게 중국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경제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어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또 윤석열 정권이 2030년까지 도입하기로 한 약 100조 원, 900억 달러치의 중국산 해상 풍력 발전 장비들도 그대로 반입되어 막대한 달러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죽어가는 중국 공산당을 살려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2000년 김대중이가 다 죽어가던 김정일 정권을 평양을 방문하고 돈을 갖다 주고 먹을 걸 갖다 주고 또 다른 기계 장비를 갖다 주면서 김정일 정권을 회생시킨 것과 아주 데카크로마니의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노무현 정권에서도 역시 14선언을 한답시고 찾아가서 또 김정은이를 살려주게 됩니다. 자, 이렇듯이 중국의 해상 풍력 장비들이 그대로 반입이 되면서 막대한 달러가 대략 2030년까지 100조 원, 한 900억 달러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서해안에 중국산 해상 풍력 발전 장비가 설치가 되면 한국과 미국 해군은 한반도 서해상에서 작전이나 훈련하기가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중국 업체들이 해저에 미 해군 잠수함을 감시하는 첨단 센서를 설치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아니, 높은 게 아니라 100% 아니야 100만 %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반도의 서해안에 해상 풍력 발전 장비들이 설치가 되면 어선을 타고 중국군의 그 해상 민병대가 있죠. 그 같은 해상 민병대들이 서해안으로 상륙할 때 한국 해양경찰이나 한국 해군은 해상 풍력 발전 장비들에 가로막혀서 중국군의 상륙을 쉽게 막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 서해안에 상륙한 중국군이 만일 미사일을 설치한다면 한국과 미국의 해군 공군은 서해안에서 작전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중국산 풍력 발전 장비를 100조 원, 900억 달러치를 수입한다면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리베이트가 중국 공산당 기업들과 윤석열 정권 사이에서 오고 갔는지 한국인들은 전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 이런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하였던 김대기 씨를 중국 대사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임 대사 정재호 씨와 마찬가지로 중국어를 할 줄 모릅니다. 자, 문재인이가 USB에 주한미군 및 한국군 등 국가 군사 기밀 등등을 담아서 북한 괴뢰 집단에게 넘긴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어를 전혀 못하는, 할 수도 없는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을 김대기 선생을 중국 대사로 임명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한국인들은 또 미국인들은 한미연합군의 모든 기밀사항을 중국에게 넘기고 있다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무엇 때문에 중국어를 할 줄도 모르는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을 중국 대사로 보냈는지 한국 정부에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주한 미군과 한국군의 기밀이 중국으로 넘어갔는지 철저하게 확실하게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8년 문재인 정권은 평양에 전략물자인 위성 방송 중계 차량을 가지고 갔다가 그대로 공연 이후에 그 방송 중계 위성 차량을 놓고 옵니다. 자, 이러면서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했습니다. 어떤 제재를 위반했습니까? 바로 MTCR이나 바세나르 협정, BIS 이런 협정들을 위반한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외에도 문재인이가 대북 송금한 사건이 있죠. 그러나 이 대북 송금 사건도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은 중국산 태양광 발전 장비 그리고 풍력 발전 장비를 수입을 하는데 중국에게
막대한 달러를 합법적으로 제공을 해왔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특별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한동훈이가 만일 다음번에 한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한미동맹은 와해되고 무력화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많은 달러와 첨단 기술들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22년 7월 달입니다. 미국 뉴욕 검찰청 남부지청을 방문하여 이재명과 한국 정치인들이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베이스로 한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고 수사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즉, 이재명을 비롯한 이 추악한 간특한 자들의 범죄 사실을 자료를 받아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 법무부는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언론에 발표를 하였습니다만 지난 2년 동안 한동훈과 법무부 모두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자, 많은 한국인들은 한동훈이 이재명의 암호화폐 대북 송금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재명으로부터 암호화폐를 받은 것은 아닌지 깊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2009년 중국 북경까지 찾아가서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또 2015년에는 국민의힘에서 정책을 만드는 연구기관인 여의도연구원이 중국 공산당의 대외 스파이 기관인 차헐학회와 또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이 체결한 두 가지 업무 교류 협약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핵심은 한국과 미국 간의 군사 동맹을 교묘하게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2009년부터 국민의힘 정치인 및 당직자들이 중국의 북경을 왕래하면서 친선 축구 경기를 벌이는 등 중국 공산당과의 아주 깊은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은 중국 공산당의 한국 집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아주 오랜 세월 이전부터 국민의힘은 중국 공산당의 이중대 역할을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교묘하게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만드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동맹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이간질시키는 등 무력화시키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당대표가 되려면 중국 공산당과 아주 깊은 인연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2016년 8월 15일에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서 사설을 통해 사드 배치를 허용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라! 라고 하는 지령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국 공산당 지령에 맞추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총 63명인데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 뭐 이런 자들 아니에요. 아니라고 발뺌할 수 있겠습니까? 자그마치 63명이나 등 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칼을 찔렀습니다. 문재인이 당대표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은 가짜 김일성, 만주 마적단 출신의 김성주라는 정말 쓰레기 양아치 건달이 그가 국가원수를 하면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가져왔던 이름이 바로 더불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이 외쳤던 사람 중심이란 용어도 역시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3조에 등장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스파이 정당, 북한의 에스피오나지 정당이었으나 2019년 7월 북경까지 찾아가서 중국 공산당 당교와 업무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옵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하는데 적극적인 자발적인 참여를 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중국 공산당의 한국 지부 2개가 존재하였습니다. 뭐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둘입니다. 이 자들은 서로 돌아가면서 사회주의 법안, 공산주의 법안,
그리고 친중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 초기에 윤희근이란 자를 경찰청장에 임명한 바 있었는데, 윤희근은 한국에서 경찰대학교 7기로 졸업하고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 공산당 스파이 양성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사회과학원 이 중국어社会科学院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윤희근은 7개월 만에 3계급을 진급을 하였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한국 경찰의 정보들이 중국 공산당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대중 정권부터 한국 대통령의 종교를 살펴보시면 대부분이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그리고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이런 사람들을 쭉 볼 때 이 사람들은 모두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동훈 역시 로마 카톨릭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로마 카톨릭의 정보기관인 제주이트 교단 예수의 활동은 매우 활발한데,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 한미 FTA 반대운동,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바로 그 모든 반대운동을 주도한 핵심 단체는 천주교 신부들로 구성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Catholic Priest Association for Justice CPAJ입니다. 좀 향기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네. 네, 이 맑은 허브인데요. 이걸 먹고 나면은 정신이 맑아지고 피로가 쫙 가십니다. 자, 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이 단체는요, 로마 바티칸의 제주이트 예수의 직속 단체로 알려지고 있고, 이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을 섰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로마 가톨릭 신자들을 이용하여 문재인의 팬클럽을 만들어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뒤에는 이들을 다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한동훈의 팬클럽으로 변신시켜서 한동훈을 국민의힘 당대표로 만들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유럽의 전체주의 그리고 공산주의의 모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추천하는 주교를 로마 교황청은 추기경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바티칸과 중국 공산당의 관계는 매우 깊고 깊은데, 한국에서 로마 카톨릭 신자가 대통령이 되면 친중 정책을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이미 한국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공산당과 로마 카톨릭 예수회 제주이트에 의해서 이중으로 포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해체하기 위해서 한국을 활용할 계획이라면 한국에서 이 두 정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해체시켜버리고 새로운 정당을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는 인물을 지원을 하고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공고한 한미 간의 혈맹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민단체들, 종교단체들, 언론사, 공무원, 법조계 등 거의 대부분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장악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피하 식별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아군과 적군 구분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한국의 메이저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동아중앙일보들은 중국과 매우 깊은 인연이 있고 이들이 현재 한동훈을 지지하며 국민의힘 대표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차기 대통령 후보로도 만들 예정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메이저 방송국 MBC 같은 곳은 북의 지령을 받는 민노총 간부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민노총 간부들이 최근 대거 북한 간첩으로 밝혀졌죠. 자, 그들이 과연 이런 언론 기관과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다는 말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한국 언론 지형은 친중적인 언론 그리고 친북한적인 언론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미적인 언론은 아주 극소수의 작은 매체들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 디펜스 뉴스라든가 아니면 스카이데일리라든가 아니면 제가 또 방송하고 있는 아시아투데이 그와 같은 언론들이 친미 언론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지난 20년을 집권하면서 한국 또한 중국 공산당과 북한을 추종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운영하게 될 미국의 에이전시, 정보기관들은 한국 내에도 조력자들을 많이 만들고 충분하게 공작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빌 클린턴 8년, 오바마 8년, 바이든 정권 4년 동안 도합 20년간 미국의 정보기관이 한국에서 그들의 고유 업무 활동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정보기관, 안전부랄까, 공안부랄까, 또한 총참모부랄까 이런 곳에서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뿌려서 공작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정보기관 또한 한국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정보기관처럼 활발한 활동을 한국 내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국정원장이라고 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을 모두 혁파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현재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력조차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 그리고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리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도널드 J. 트럼프 미 합중국 대통령님 6.25 한국전쟁 당시 미국은 178만 9천 명의 젊은이들을 이 땅에 미국 군인으로 참전시켜서 13만 명이나 넘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희생을 하였고 또 헌신하였습니다. 또 미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소련, 중국, 북한으로 이어지는 국제 공산주의 세력들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당시 돈 680억 달러를 한반도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미국인들이 한국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은 이미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중국 공산당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주는 돈과 갖은 비싼 물건들 그리고 향응, 대접, 접대를 통해서 이미 중국 공산당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미국에 계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님, 설령 한국의 꼴이 이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부디 버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는 6.25 한국 전쟁 당시 미군들이 한국인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를 기억하는 많은 이들이 아직도 현재 살아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영원히 미국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인들과 버리장머리 없고 부패되어 있는 지도층들만 트럼프 대통령께서 매우 혹독하게 다루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돈을 먹은 한국 정치인들 그리고 한국의 엘리트 지도자들은 대부분 미국에도 자식을 유학 보낼지언정 중국으로는 유학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재산을 미국에 숨겨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만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도 몰래 재산을 빼돌리고 미국의 제3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놓고 하는 이런 부도덕한 대한민국 출신의 머리 검은 미국인들, 가짜 미국인들, 원래는 한국인이죠.
그런 사람들의 재산을 모두 다 빼앗아 버리시고, 그리고 그들이 유학 보내고 미국에서 온갖 혜택을 받고 살고 있는 자녀들 역시 모두 추방시켜 버리기 바랍니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한국의 엘리트 계층들은 이미 중국의 돈의 노예가 되었고, 스스로가 중국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돈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나 중국 공산당의 노예로, 중국 공산당의 노비로 전락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사람으로 대해 주시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엘리트들은 반드시 야만의 짐승을 다루듯이 채찍질을 하면은 금방 양순해집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말고 몽둥이 찜질을 하시거나 채찍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과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은 제가 다시 영어로 제작을 해서 본문도 한글과 영어 두 가지로 본문을 만들고요. 그리고 방송도 한국어 하나, 영어 하나 이렇게 해서 저희 홈페이지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www.k-cia.kr 이곳에 들어오셔서 바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 이것을 보시면 금방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 찾아서 우측 상단에 있는 URL 주소를 클릭하신 다음에 그걸 복사하세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날려 주십시오. 캐나다의 CSIS 혹은 미국의 CIA, FBI 뭐 이런 쪽에 DNI도 있죠. 아니면 뭐 DIA도 있고, 영국의 뭐 MI6도 좋고요. 이런 그 유수한 또 독일 같은 BND, 프랑스 같은 DGSE 뭐 이런 데다가 우리 방송들을 좀 보내주셔서 잘 보내주셔서 과연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는 거를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시는 모든 애독자 여러분, 또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